백악관 석관 복도를 걸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경주라고 떠 있었습니다. 현장 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십시오. 목소리는 날카롭고 긴박했습니다. 현장 조정관 데이비드였습니다.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 지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선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모여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라 켈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했지만 그녀가 저런 표정을 지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방금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경주에서요. 에이펙 연설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경주 회의장이 보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을 공식 승인합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니요. 회의장 속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준비한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놀라고 있었고 한국은 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더 빨랐습니다. 3명이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연락망을 가동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팔짱을 끼고 한국 대표단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조용히 눈을 마주쳤고 참모 한 명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놀람보다는 확신이 그들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영상을 멈춰 로라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정지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을 내려오는 순간이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나요? 아니요. 로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고에는 없었어요. 즉흥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즉흥 발언이라니요.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즉흥으로 말했다는 겁니까? 국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혼란 상태예요. 로라가 답했습니다. 장관이 지금 대통령께 전화를 걸고 있어요. 국방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상 한 라인이었어요. 로라가 받았습니다. 네, 장관님. 그녀가 말했죠? 예,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로라가 저를 봤습니다. 마크, 당신은 지금 당장 한국 담당팀을 불러요. 그녀가 말했죠.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걸 알아내야죠. 로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팀원들에게 긴급 소집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상황실. 지금 당장요. 문자를 보내고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경주 회의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긴급 회의를 하느라 복도로 쏟아져 나왔죠. 기자들도 난리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각국 대표들을 쫓아다녔어요.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죠. 공식 입장 없어요? 로라가 답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이라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핵잠수함 승인을 받았는데 왜 침묵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상황실 직원 한 명이 보고했어요. 도쿄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은요? 제가 물었죠. 외교부 대변인이 곧 성명을 낼 거래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아마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 문장을 다시 들었어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운용을 공식 승인한다. 건조와 운용이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건조는 만드는 것이고 운용은 사용하는 거예요. 둘 다 승인했다는 말은 한국이 이미 만들 준비가 됐다는 뜻일까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온 듯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 핵잠수함을 승인했어요. 로라가 간단히 답했죠. 사전 협의 없이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요? 그가 되물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정말 불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저를 봤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가 설명했죠. 한국은 그걸 만들 협정으로 농축도 제한돼 있고요. 그럼 왜 대통령이 승인했을까요? 로라가 물었습니다. 허풍일 겁니다. 차관이 잘라 말했어요. 즉흥 발언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난리해요. 제가 말했죠. 그들은 허풍에 저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차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도 맞았거든요. 일본과 중국은 외교에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산된 반응만 했죠. 그들이 저렇게 급하게 움직인다는 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표정 봤습니까? 제가 다시 영상을 돌렸어요. 한국 대통령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죠. 확신의 찬정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발표를 들은 것처럼요. 30분 후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 NSA 모두 긴급 소집됐어요. 로라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2시간 전 대통령이 경주에서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발표했어요. 사전 협의 없는 즉흥 발언이었습니다. 각국 반응은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일본은 긴급 안보회의 소지, 중국은 강력 반발 성명 준비 중. 로라가 답했습니다. 러시아도 우려 표명했어요. 한국은요? 제가 물었죠. 침묵입니다. 로라가 말했어요. 공식 입장도 발표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CIA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환영 성명이라도 내야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당황했거나 이미 알고 있었거나요. 회의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각 부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도 나지 않았죠.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지하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백악관보다 더 자세한 기술 검토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로라를 따라 펜타곤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를 만날 겁니다. 누구죠? 제가 물었어요. 해양 전략 분석관이에요. 로라가 답했죠. 30년 경력이고 이 분야 최고 전문가예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엔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에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에드워드 밀러였습니다. 로라가 저를 소개했어요. 백악관 NSC에서 나온 마크입니다.
밀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한국 핵잠수 한 권으로 오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기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밀러가 코음을 쳤습니다. 평가할 것도 없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로라가 물었어요. 밀러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타났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핵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수입니다. 밀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농축도 20% 이상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못 만듭니까? 제가 물었죠. NPT 협정 때문입니다. 밀러가 답했어요. 한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할 수 없어요. 국제 협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비교한 것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이 5나라만 표시돼 있었죠. 한국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기술이 없습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많지만 농축은 못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예요. 파는 나라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러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기술도 없고 살 수도 없다면 만들 수 없다는 거였죠. 게다가 원자로 설계도 문제입니다. 밀러가 계속 말했어요. 핵잠수 함용 소형 원자로는 민간 원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그런 설계 경험이 전혀 없어요.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밀러의 말에 수긍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달랐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즉흥입니다. 밀러가 잘라 말했죠? 기술 검토 없이 한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냥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각국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그들은 허풍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밀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로라가 말했죠.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말도 안 됩니다.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30년간이 일을 했는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정보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위성 사진도 없고 정보원 보고도 없습니다. 그럼 확실한 겁니까? 제가 물었죠. 0%라고요. 밀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0%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수학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밀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로라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밀러 말으려. 로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논리적으로론 맞아요. 그녀가 말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밀러의 설명은 완벽했어요. 기술이 없고 원료가 없고 경험이 없다. 모든 게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죠. 불가능한 일에 왜 저렇게 자신 있을까요?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라가 말했습니다. 일단 철회 시나리오를 준비해야겠어요. 철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정정하는 거예요. 로라가 설명했죠. 기술 검토 후 재논의한다는 식으로요. 그게 가능합니까? 밀러 보고서를 근거로 하면 돼요.
로라가 답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차가 백악관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밀러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거였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CIA에서 온 것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저는 숨이 모 한국조선업체 특이 동향 보고서였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위성사진이 있었어요. 울산 조선소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 한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확대된 이미지를 보니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도크 탔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크와는 달랐어요. 지붕이 완전히 덮여 있었고 보안 울타리가 3중으로 쳐져 있었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시설에 대한 보안이 급격히 강화됨. 군경비 인원 배치 확인. 출입 통제 강화 야간 작업 빈번 대형 장비 반입 포차.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트럭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트럭에 실린 물체가 보였는데 천으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윤곽이 특이했습니다. 원통형이었어요. 마치 대형 압력 용기 같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CIA 분석관 의견이 붙어 있었어요. 정확한 용도 파악 불가단. 일반 상선 건조 시설로 보기엔 보안 수준이 과도함. 군사 목적 가능성 배제 불가.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밀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기술도 없고 원료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왜 한국조선소에서 이런 움직임이 포착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라였어요. 마크 지금 당장 와요. 그녀가 급하게 말했죠. 일본 NRK가 특보를 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핵잠수함 실전화 임박이래요. 로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CNN도 특보 준비 중이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밀러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로라의 사무실로 달려갔을 때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TV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NRK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일본어 자막이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영어 통역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복수의 정보원에 따르면 이미 건조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진수식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출신이라고 자막이 떴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해상 방위선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로라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중국 한국15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하며 어떠한 형태의 핵 관련 시설 건조도 반대합니다. 다시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CNN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영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된다면 NPT 체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로라가 TV를 껐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밀러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걸까요? 로라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가 말했죠. 철회 시나리오를 준비하래요. 대통령 발언을 정정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부드럽게요. 로라가 답했어요. 기술 검토 후 재논의 한다는 식으로요. 완전 철회는 아니고 시간을 버는 거죠.
밀러 보고서가 근거가 되는 겁니까? 네, 오로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정리하는 거죠. 저는 가방에서 CIA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제가 위성사진을 펼쳤어요. 울산 조선소인데 뭔가 이상해요. 로라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네요. 그녀가 말했죠. 뭐가 이상한데요? 저는 확대된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이요. 완전히 밀폐돼 있고 삼중 보안이에요. 군 경비까지 서고 있어요. 민간 조선소인데요. 로라가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일반대 만드는데 왜 이런 보안이 필요합니까?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군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구축함도 자체 건조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 보안은 과도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CIA도 그렇게 봤어요. 군사 목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요? 로라가 한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밀러한테 보여줘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죠. 그의 의견을 들어봐야 해요. 다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였어요. 로라는 백악관에 남아서 철회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해야 했거든요. 밀러의 사무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밀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또 뭡니까?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CIA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밀러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울산 조선소입니다. 제가 답했죠. HD 현대중공업이에요. 지난 6개월간 보안이 급격히 강화됐대요. 밀러가 확대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어요. 이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밀러가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조선소엔 비밀 시설이 많아요. 군남 건조하면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삼중 울타리의 군 경비요. 밀러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난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NHK는 실전 배치 임박이라고 보도했고 한군은 강력 반발 성명을 냈어요. 밀러가 코움 쳤습니다. 언론 플레이죠. 그가 말했어요. 일본은 항상 과장하고 중국은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거예요. 실제 증거는 없어요. 그럼 왜 트럼프가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제가 물었죠. 즉흥입니다. 밀러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한국 반응이 이상해요. 뭐가요? 너무 조용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환영 성명이라도 낼 텐데 완전히 침묵이에요. 청와대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밀러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 중 하나죠. 제가 답했어요. 당황해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거나요. 말도 안 됩니다.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비밀리에 만들었다고요? 우리 위성이 뭘 하고 있었는데요? 위성이 다 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반박했죠. 특히 저런 밀폐된 건물 안은요.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이 일을 했어요. 한국 해군을 다 알아요. 그들이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확률적으로 0%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0%라고 단언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밀러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논리도 명확했고 근거도 탄탄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너무 강했어요. 그들은 외교에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산된 반응만 했죠. 특히 중국은 더 그랬습니다. 환구가 일면에 뉴스를 실었다는 건 베이징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로라가 초안을 완성해 놓았더군요. 대통령 발언 정정문이었습니다. 읽어봤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충분한 협의 후 재논의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철회였습니다. 완전히 뒤집는 안퇴 시간을 벌자는 거였죠. 밀러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끝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은요. 로라가 답했어요. 대통령이 승인하면 내일 발표할 겁니다. 저는 다시 CIA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울산 조선소 사진을 봤어요. 삼중 울타리, 군경비, 밀폐된 건물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요? 로라가 물었습니다. 밀러 말이요. 제가 답했죠. 만약 한국이 정말 만들고 있다면요. 로라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산에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철회 시나리오는 아직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백악관이 망설이고 있었죠. 그 사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침 브리핑에 들어갔을 때 로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 NHK가 또 보도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이번엔 더 구체적이에요. 화면에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실전화가 임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건조가 완료 단계이며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했죠. 어제와 다른 게 뭡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세부 사항이 나왔어요. 로라가 답했죠. 배수량사, 톤급, 사거리 제한 없는 작전 능력, 탄도 미사일 탑재 가능. 너무 구체적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톤이면 미국 버지니아급 초기형과 비슷한 규모였어요. 탄도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하다니요. 중국 환구시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로라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심지어 CNN까지 특보를 준비 중이래요. 밀러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죠.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해요. 로라가 답했습니다. 언론 추측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이상한 거예요. 로라가 말했죠. 각자 독립적인 정보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다들 모였군요. 그가 말했죠. 제 보고서 읽어보셨죠? 네, 로라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핵연료를 농축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보도들은 뭡니까? 제가 물었죠. NHK와 한국가 동시에 같은 내용을 내보내는데요. 허풍이죠. 밀러가 코웃음 쳤어요. 한국이 흘린 정보일 겁니다. 자기들이 강하다고 과시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저도 그의 논리에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때 로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반응이 이상해요. 뭐가요? 밀러가 물었어요. 여전히 침묵이에요. 로라가 설명했죠.
보통이라면 환영 성명이라도 낼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더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증명합니까? 밀러가 반박했습니다. 침묵이 곧 보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인도 안 해요. 제가 끼어들었죠. 만약 없다면 명확히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합니까? 밀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어요. 외교적 계산일 겁니다. 그가 다시 말했죠. 트럼프 발언을 활용하려는 거예요. 실제론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로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확률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밀러가 답했죠. 제가 계산해봤는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확률은 0%예요. 이건 단순한 수학입니다. 수학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밀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기술도 없고 원료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세 가지가 다 없으면 확률은 0입니다. 과학엔 감정이 없어요? 로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철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밀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가 말했죠. 대통령 발언은 즉흥이었어요. 이제 바로 잡아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밀러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죠. 확률 0% 단순한 수학과학엔 감정이 없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로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죠. 혹시 우리가 수학만 보고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밀러는 기술만 봤어요. 제가 설명했죠. 한국이 기술적으로 못 만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로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의지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북한 위협을 70년간 받아왔어요.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로라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직접 확인해야겠네요. 울산에 가시겠어요? 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이루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한국 외교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NSC에서 오신 마크 씨 맞으십니까? 30대 남자가 다가왔어요. 외교부 미국과 김민준입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민준이 일정표를 건넸어요. 내일 외교부 브리핑이 있고 모레는 국방부 방문 예정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조선소는 일정에 없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간 시설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굳이 보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기술 검토 차원입니다. 제가 답했죠. HD 현대중공업을 보고 싶어요. 김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드랬고 도로는 깨끗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밤이 되자 강변에 불빛이 켜졌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CIA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울산 조선소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밀폐된 건물 3중 울타리 군비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어요. 마크 씨 조선소 방문이 승인됐습니다. 그가 말했죠. 모레 오전에 HD 현대중공업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김민준이 답했죠. 하지만 촬영은 금지고 제한 구역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로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울산 방문 확정 모레 확인 가능. 답장이 금방 왔어요. 조심하세요. 너무 티내지 말고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밀러는 0%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지 말이죠. 모레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울산까지 차로 4시간 걸립니다. 그가 말했죠. 출발하시죠.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죠. 한국은 생각보다 산이 많았습니다. 조선소에서 뭘 보실 계획입니까? 김민준이 물었어요. 일반적인 시설 둘러보기요. 제가 답했죠. 미국도 한국 조선 기술에 관심이 많거든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촬영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메모는 괜찮겠죠? 그 정도는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였어요.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죠. 곧 울산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공단 도시였어요. 굴뚝들이 지랬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김민준이 멀리 조선소를 가리켰어요. 세계 최대 규모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는 좋게 될 것 같았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도크마다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차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초소에서 2명이 나왔어요. 민간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한 경비원이 말했어요. 김민준이 서류를 건넸죠. 외교부에서 미리 연락했을 겁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얼굴과 여권을 번갈아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말했죠. 5분쯤 지나자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로 보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가 군인처럼 정돈돼 있었죠.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개발본부장 이상균입니다. 악수하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었어요. 단순히 사무실에만 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먼 길 오셨습니다. 이상균이 말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따라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야드가 펼쳐졌어요.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인부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여기서 뭘 만드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러 가지죠. 이상균이 답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그리고 특수선도요. 특수선이요. 군남 같은 거요. 이상균이 간단히 말했죠. 한국 해군 구축함도 우리가 만들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크마다 거대한 배들이 건조 중이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먼저 일반 야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균이 앞장섰습니다. 1시간 동안 조선소를 돌아봤어요. 용접 공장, 도장시설, 엔진 조립장 모든 게 최신 설비였죠.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도 철저해 보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아요. 감사합니다. 이상균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거든요. 그런데 특수선 시설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상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쪽은 제한 구역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보안 문제로 외부인 출입이 안 돼요. 미국 정부 인사인데도요. 죄송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상균이 단호하게 말했죠. 김민준도 거들었습니다. 군 관련 시설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캐묻다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제한 구역에 뭔가 있구나. 점심을 조선소 군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직원들로 가득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식사하고 있었죠. 여기서 몇 명이나 일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2만 명 정도요. 이상균이 답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만 명은 돼요. 엄청난 규모네요. 한국 최대 조선소니까요. 이상균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 특이한 건물이 보였어요. 완전히 밀폐된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지붕까지 덮여 있었고 주변에 울타리가 3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CIA 위성 사진에서 본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저건 뭡니까? 제가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특수 도크입니다. 이상균이 짧게 답했어요. 군남 건조용이죠. 왜 저렇게 밀폐했습니까? 보안 때문입니다. 이상균이 설명했죠. 군사 기밀이 있어서요. 가까이가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상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출입이 완전히 통제돼 있어요. 저는 그 건물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위성 사진보다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크기도 엄청났고 보안도 철저해 보였죠. 경비 초소가 여러 개 보였고 CCTV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나왔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였어요. 뭔가를 싣고 있었는데 천으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윤곽이 특이했습니다. 길쭉하고 원통형이었어요. 마치 잠수함 선체 같았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죠. 부품입니다. 이상균이 빠르게 답했어요. 선박용 부품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저 안에 뭔가 있구나. 밀러가 불가능하다던 그것이 말이죠. 오후 3시쯤 시찰이 끝났습니다. 차에 타고 조선소를 빠져나왔어요. 어떠셨습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김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밀폐된 도크, 3중 보안, 군경비, 의심스러운 트럭 모든 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특수선 개발 시설 존재, 외부 접근, 완전 차단, 보안 수준, 과도함, 의심 물품 운송 목격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밀러가 틀렸어요. 한국은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로라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내야 했죠. 오늘 조선소 방문 완료. 직접 증거는 없으나 강한 의심 정황 포착. 밀폐 시설 확인. 군사급 보안. 의심 물품 운송 목격 밀러 평가 재검토 필요 메시지를 보내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그 거대한 밀폐크 3중 울타리 트럭에 실린 원통형 물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노트북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로라였어요.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세요. 밀러와 회의 잡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방문 보고서 오늘 목격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시설 규모, 보안 수준, 특수 도크, 운송 차량 모든 디테일을 기록했죠. 마지막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시설 규모와 보안 수준으로 볼 때
일반 군함 이상의 프로젝트로 추정 핵추진 잠수함 가능성 배제 불가 밀러의 기술적 평가 재검토 필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밀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죠. 0% 불가능 단순한 수학. 하지만 제가 오늘 본 건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실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외교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10시까지 준비해주세요. 외교부 청사는 서울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됐는데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죠. 외교부 미국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어제 울산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국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보고 싶으신 게 더 있으십니까? 특수선 개발 현황이 궁금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제는 제한 구역이라 못 봤는데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쪽은 군사시설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개가 어려워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면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뭡니까? 국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다시 물었죠.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실제로 있습니까? 국장이 김민준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그건 국방사안이라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죠. 국방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한국 측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니 로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복귀하세요. 긴급 회의 있습니다. 밀러가 당신 보고서 보고 화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밀러는 자신의 평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워싱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밀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어요. 제가 이틀 보고 온 것만으로 그의 확신을 깰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 도착한 건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곧장 펜타곤으로 향했죠. 회의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라, 밀러 그리고 몇몇 참모들이었어요. 밀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셨군요.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더군요. 밀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밀폐된 건물 하나 보고 핵잠수함이라고 판단했어요. 근거가 너무 약해요. 하지만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죠. 군사급 보안, 3중 울타리, 의심스러운 운송 차량까지요. 그게 뭘 증명합니까?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구축함도 만들어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과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일반 군남 시설이 아니었어요. 추측일 뿐입니다. 밀러가 잘라 말했죠. 당신은 안을 본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건물만 본 거예요? 로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보고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일본과 중국 정보와도 일치하고요. 일본과 중국이 뭘까? 밀러가 반박했어요. 그들도 추측하는 거예요. 실제 증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죠. 계속 모른 척합니까? 철회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겁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통령 발언을 정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만약 한국이 정말 만들고 있다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들고 있지 않아요. 밀러가 확신에 차서 말했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밀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제 확신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로라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추가 정보 수집이 필요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죠. 위성 감시를 강화하고 한국 내 정보원도 활용합시다. 밀러가 코움 쳤습니다. 시간 낭비해요. 그가 말했죠.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밀러가 먼저 나갔습니다. 로라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 사람 설득하기 힘들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30년간 자기 판단이 틀린 적이 없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틀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한국은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로라가 물었죠. 아직은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치고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밀러의 반응, 로라의 중재, 그리고 제 확신 모든 걸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밀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백악관은 철회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었죠. 저는 매일 CIA 보고서를 확인했지만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로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요. 그녀가 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지하 상황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모두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로라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방금 발표했어요. 그녀가 말했죠.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청와대 브리핑룸이 보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고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죠. 영상은 이미 재생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죠.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에 따라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순수 방어 목적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강조했죠. 이는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이며 영내 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여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죠. 준비 완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미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로라가 답했어요. 아니면 곧 만들 수 있다거나요. 그때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죠. 한국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확인했어요. 밀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 완료라고 했어요. 로라가 설명했죠. 이미 만들었거나 곧 만들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허풍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정치쇼입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죠. 트럼프 발언을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로라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다른 화면이 떠올랐어요. 일본과 중국 반응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NHK는 긴급 속보를 냈고 환구시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어요. 화면에 일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됐습니다. 아나운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한 결정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죠.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밀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과인 반응이에요. 한국이 실제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걸 그들도 알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난리입니까? 제가 물었죠. 일본이 긴급 안보회의까지 열었어요.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밀러가 설명했어요.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트럼프 발언을 철회하라고요. 로라가 휴대폰을 받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요. 그녀가 말했죠.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대요. 일한 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모두 모였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보좌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상황 정리해 주시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금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NSC 보좌관이 설명했어요. 준비 완료라는 표현을 썼고요. 준비 완료가 뭔 뜻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죠. 이미 만들었거나 곧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좌관이 답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밀러를 봤습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하 불가능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핵연료 농축 기술이 없어요. 원료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저런 발표를 합니까? 정치적 쇼입니다. 밀러가 답했죠. 각하의 발언을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예요. 실제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술적으론 밀러 말이 맞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그들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NSC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관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가 제 보고서를 꺼냈어요. 울산에 의심스러운 시설이 포착됐고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밀러가 즉시 반박했어요. 건물 하나 본 걸로 핵잠수함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그가 말했죠.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어떻게요? NS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밀러 당신이 직접 가보시오. 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에 가서 확인하세요. 밀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각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죠. 제 분석만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소.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가 당신 말을 의심하고 있어요. 직접 가서 증명하시오. 밀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현장 확인을 가라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마크도 같이 가시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조선소를 봤으니 안내할 수 있겠죠? 네, 각하 제가 답했습니다. 좋아요.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일주일 안에 보고서 올리세요. 한국이 정말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해야겠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밀러가 저를 봤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그가 차갑게 말했죠. 헛쓰고 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면 누가 옳은지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밀러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 비행 내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거나 서류를 읽고 있었죠. 입국장을 나서자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국방부에서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밀러를 소개했죠. 이쪽은 국방부 해양전략분석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예요. 밀러가 악수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울산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밀러가 짧게 답했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밀러는 계속 침묵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갔죠. 3시간쯤 지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이 가까워진 거예요. 조선소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거대한 크레인들, 도크들, 그리고 저 멀리 밀폐된 건물. 밀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당신이 말한 건물입니까? 네, 제가 답했어요. 저 특수 도크요. 밀러가 코음 쳤습니다. 그냥 큰 건물이군요. 차가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저번보다 더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 같았죠. 안으로 들어가자 이상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밀러를 봤죠. 이쪽은요. 미국 국방부 전문가입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기술 검토 차원에서 함께 왔어요. 이상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죠.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특수선 개발 시설입니다. 밀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저번에 제한됐던 그 구역이요. 이상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쪽은 여전히 제한 구역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요청했습니다. 밀러가 서류를 꺼냈어요. 대통령 서명이 있는 공안이었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얘기하더니 전화를 끊었죠. 본사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상균이 말했어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반 야드를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보안 검문소가 또 나왔죠. 여기서부터 특수구역입니다. 이상균이 말했습니다. 휴대폰과 카메라는 맡겨주셔야 해요. 밀러가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내놨습니다. 저도 제 것을 건넸어요. 보안 요원이 우리 가방까지 검사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군복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었죠. 밀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보안이 과도하군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군사시설이니까요? 이상균이 답했습니다. 드디어 그 거대한 밀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엄청났어요. 축구장 3개는 좋게 될 것 같았죠. 높이도 10층 건물만 했습니다. 이게 특수 도크입니다. 이상균이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밀러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보였어요. 들어갑시다. 그가 말했죠. 이상균이 홍채 인식장치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밀러도 말을 잃었어요. 도크 중앙에 거대한 검은색 선체가 있었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완전히 조립된 잠수함이었죠. 매끄러운 외피 무반향 타일이 선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용접선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한 마감이었죠. 장보고함입니다. 이상균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이죠. 밀러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그가 말을 더듬었죠. 이건 버지니 아급 이상입니다. 설계도 유출이라도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상균이 미소 지었어요. 순수 국내 기술입니다. 10년 전부터 개발해왔죠. 저는 잠수함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디테일이 놀라웠어요. 선체 곳곳에 센서들이 정교하게 배치돼 있었고 프로펠러 대신 최신 펌프 추진 장치가 보였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83m입니다. 이상균이 답했죠. 배수량 4,200톤이고요. 밀러가 선체를 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원자로는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상균이 설명했어요. 한국원자력기술원과 공동 개발했죠. 25년간 연료 교체 없이 운용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요? NPT 협정이 협정을 우회했습니다. 이상균이 차분히 말했죠. 저농축 우라늄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했어요. 효율은 떨어지지만 충분히 실용적입니다. 밀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농축으로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했어요.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선체 소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포스코 특수강입니다. 이상균이 답했어요. 기존 잠수함 강제보다 40% 가볍고 강도는 2배예요. 밀러가 잠수함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진 시스템을 보고 있었어요. 펌프젯입니까? 그가 물었죠. 네, 이상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무소 설계입니다. 수중 소음이 미국 시울프급보다 낮아요. 그럴 리 없어요.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이 분야를 연구했는데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이상균이 우리를 도크 반대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선체가 있었어요. 아직 조립 중이었지만 거의 완성 단계였죠. 두 번째 함입니다. 이상균이 말했어요. 장형 실험이죠. 6개월 후 진수 예정입니다. 2척이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계획은 총 6척입니다. 이상균이 답했죠. 이미 예산도 배정됐고요. 밀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몰랐죠? 몰랐던 게 아니라 믿지 않으신 겁니다. 이상균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셨죠. 저는 밀러를 봤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이론, 모든 확신이 눈앞에 현실 앞에 무력했죠. 도크를 나온 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밀러는 멍하니 앞만 보며 걸었어요. 그의 세계관이 통째로 흔들린 것 같았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상균이 우리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테이블에 자료들이 놓여 있었죠. 앉으십시오. 이상균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밀러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 자료를 집어들었죠. 장보고함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이상균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핵심은 협력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HD 현대중공업이 선체를 만들었고 하나오션이 추진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하나오션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국익에서 경쟁을 멈췄죠. 미국이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 밀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경쟁이 혁신을 만든다고 믿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상균이 답했어요. 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협력이 답이더군요. 시장에선 경쟁하지만 조국 앞에선 동료가 되는 거죠. 밀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원자로 부분에서 멈췄어요. 전홍축 우라늄으로 어떻게 충분한 출력을 냅니까? 그가 물었죠. 새로운 감속재를 개발했습니다. 이상균이 설명했어요.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10년 연구한 결과죠. 효율은 고농축보다 떨어지지만 실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얼마나 떨어집니까? 30% 정도요. 이상균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서양 횡단이 아니라 동해 작전이니까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소재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포스코입니다. 이상균이 답했어요. SP220 특수강을 개발했죠. 기존 잠수함 강제보다 훨씬 우수해요. 게다가 국내 생산이라 기밀 유지도 쉬웠고요. 밀러가 추진 시스템 부분을 봤습니다. 펌프 기술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자체 개발입니다. 이상균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나오션이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5년간 돌렸죠. 수천 번의 테스트 끝에 완성했습니다. 밀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빗나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과소평가가 아닙니다. 이상균이 부드럽게 말했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이상균이 설명했어요. 기업들이 경쟁하고 누가 더 많이 버는지 싸우죠. 하지만 우리는 생존으로 움직여요. 북한이 코앞에 있고 70년간 위협받았어요. 그래서 달랐던 겁니다. 회사들이 협력했고 과학자들이 하나가 됐고 정부가 뒷받침했어요. 모두가 한 팀이었죠. 밀러가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조선소 야드가 보였어요.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주가만 신경 썼습니다. 밀러가 중얼거렸어요. 누가 계약 다 내고 누가 이익 내는지만 봤죠.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이상균이 말했죠. 당신은 기업을 움직였지만 우린 나라를 움직였어요.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다른 협력업체 목록이 나왔어요.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핵심 부품을 만들었고 삼성전자가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죠. LG화학이 특수 코팅제를 납품했고 현대모비스가 센서를 공급했습니다. 이게 다 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이상균이 답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특허 분쟁만 수십 건 났을 겁니다. 그가 말했죠. 누가 기술 소유권 갖는지로 법정 싸움했을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상균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중재했죠. 이익 배분을 명확히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했어요. 국익이 사익보다 앞선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이상균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타임라인이었어요.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10년입니까? 밀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전혀 몰랐다고요? 알려고 하지 않으셨죠? 이상균이 답했어요. 당신들은 한국이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놓쳤습니다. 무슨 신호죠? 제가 물었어요. 원자력 예산 증가. 특수강 개발 발표, 조선소 보안 강화 이상균이 하나씩 짚어갔어요. 다 공개 정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죠. 밀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저는 기술만 봤어요. 한국에 기술이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의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의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상균이 말했죠. 하지만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밀러가 말했어요.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죠. 제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했죠. 울산을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선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 안에 2척의 핵잠수함이 있었죠. 그리고 곧 6척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협력으로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밀러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로라에게 긴급 보고를 해야 했죠. 확인 완료.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2척을 이미 건조 완료했습니다. 기술 수준은 예상을 초월합니다. 밀러의 평가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상세 보고서는 귀국 후 제출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로라였어요. 밀러가 인정했습니까? 네, 제가 답했죠. 충격받은 것 같아요. 백악관에 보고하겠습니다. 로라가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절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밀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더 어두웠어요. 대전에 가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죠. 원자력 기술원이 있는 곳이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원자로를 개발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가 답했어요. 어떻게 한 건지 직접 들어야겠어요. 김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전 방문이 가능한지 물었죠. 1시간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죠. 한국원자력기술원은 대전 외곽에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보안이 삼엄했죠.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70대로 보이는 노학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도현입니다.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했죠. 밀러가 악수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당신들이 한 일을 보고 왔어요. 놀라웠습니다. 박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저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약속이요? 제가 물었죠. 박도현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50년대 사진들이었죠. 한국 전쟁 때죠. 박도현이 사진을 가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총도 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맨손으로 싸웠죠.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허락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밀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박도현이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준비했죠. 경제를 키우고 기술을 배우고 인재를 길렀어요.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핵잠수함이 그 결과군요.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도구일 뿐입니다. 박도현이 답했어요. 진짜 결과는 자립이죠.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요. 박도현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원자로 개발 과정이 담긴 보고서였어요. 201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요. 고농축 우라늄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으신 겁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도현이 답했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전홍축으로 충분한 출력을 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5년간 실패를 반복했어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수천 번의 실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죠. 밀러가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돌파구는 뭐였습니까? 새로운 감속제였습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어요. 기존 물 대신 특수 합금을 썼죠. 효율이 크게 올랐어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30대 젊은 과학자였어요. 박도현이 답했습니다. 이름은 이준석. 서울대 박사 출신이죠. 그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밀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는데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박도현이 밀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국은 이미 가진 게 많았으니까요.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았죠? 절박함이 차이를 만들었군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절박함과 협력입니다. 박도현이 답했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쳤죠. 원자력 기술원, 조선소, 철강회사, 전자회사 모두가 한 팀이었습니다. 밀러가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소 마당에 젊은 과학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경쟁만 시켰습니다. 밀러가 조용히 말했죠. 누가 계약 따고 누가 돈 버는지만 봤어요. 협력은 생각도 못했고요. 경쟁도 필요합니다. 박도현이 말했어요. 하지만 생존이 걸렸을 땐 협력이 답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요? 로라가 물었습니다. 밀러 말이요. 제가 답했죠. 만약 한국이 정말 만들고 있다면요. 로라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산에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철회 시나리오는 아직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백악관이 망설이고 있었죠. 그 사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침 브리핑에 들어갔을 때 로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 NHK가 또 보도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이번엔 더 구체적이에요. 화면에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실전화가 임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건조가 완료 단계이며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했죠. 어제와 다른 게 뭡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세부 사항이 나왔어요. 로라가 답했죠. 배수량 4,000톤급 사거리 제한 없는 작전 능력 탄도 미사일 탑재 가능. 너무 구체적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00톤이면 미국 버지니아급 초기형과 비슷한 규모였어요. 탄도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하다니요. 중국 항구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로라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심지어 CNN까지 특보를 준비 중이래요. 밀러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죠.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해요. 로라가 답했습니다. 언론 추측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이상한 거예요. 로라가 말했죠. 각자 독립적인 정보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다들 모였군요. 그가 말했죠. 제 보고서 읽어보셨죠? 네, 로라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핵연료를 농축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보도들은 뭡니까? 제가 물었죠. NHK와 항구시가 동시에 같은 내용을 내보내는데요. 허풍이죠. 밀러가 코움 쳤어요. 한국이 흘린 정보일 겁니다. 자기들이 강하다고 과시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없어요.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저도 그의 논리에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때 로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반응이 이상해요. 뭐가요? 밀러가 물었어요. 여전히 침묵이에요. 로라가 설명했죠. 보통이라면 환영 성명이라도 낼 텐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더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증명합니까? 밀러가 반박했습니다. 침묵이 곧 보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인도 안 해요. 제가 끼어들었죠. 만약 없다면 명확히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침묵합니까? 밀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어요. 외교적 계산일 겁니다. 그가 다시 말했죠. 트럼프 발언을 활용하려는 거예요. 실제론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로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확률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밀러가 답했죠. 제가 계산해봤는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확률은 0%예요. 이건 단순한 수학입니다. 수학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밀러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기술도 없고 원료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세 가지가 다 없으면 확률은 0입니다. 과학엔 감정이 없어요? 로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철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밀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가 말했죠. 대통령 발언은 즉흥이었어요. 이제 바로 잡아야 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밀러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죠. 확률 0% 단순한 수학과학엔 감정이 없다.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로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죠. 혹시 우리가 수학만 보고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밀러는 기술만 봤어요. 제가 설명했죠. 한국이 기술적으로 못 만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로라가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의지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북한 위협을 70년간 받아왔어요.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로라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직접 확인해야겠네요. 울산에 가시겠어요? 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이루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한국 외교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NSC에서 오신 마크 씨 맞으십니까? 30대 남자가 다가왔어요. 외교부 미국과 김민준입니다.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민준이 일정표를 건넸어요. 내일 외교부 브리핑이 있고 모레는 국방부 방문 예정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조선소는 일정에 없던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간 시설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굳이 보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기술 검토 차원입니다. 제가 답했죠. HD 현대중공업을 보고 싶어요. 김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드랬고 도로는 깨끗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밤이 되자 강변에 불빛이 켜졌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CIA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울산 조선소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밀폐된 건물, 3중 울타리,
군경비 모든 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어요. 마크 씨 조선소 방문이 승인됐습니다. 그가 말했죠. 모레 오전에 HD 현대중공업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김민준이 답했죠. 하지만 촬영은 금지고 제한 구역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로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울산 방문 확정 모레 확인 가능. 답장이 금방 왔어요. 조심하세요. 너무 티내지 말고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밀러는 0%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지 말이죠. 모레 아침 7시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울산까지 차로 4시간 걸립니다. 그가 말했죠. 출발하시죠.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죠. 한국은 생각보다 산이 많았습니다. 조선소에서 뭘 보실 계획입니까? 김민준이 물었어요. 일반적인 시설 둘러보기요. 제가 답했죠. 미국도 한국 조선 기술에 관심이 많거든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촬영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메모는 괜찮겠죠? 그 정도는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였어요.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죠. 곧 울산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공단 도시였어요. 굴뚝들이 지랬고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김민준이 멀리 조선소를 가리켰어요. 세계 최대 규모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는 조치될 것 같았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도크마다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차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초소에서 2명이 나왔어요. 민간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한 경비원이 말했어요. 김민준이 서류를 건넸죠. 외교부에서 미리 연락했을 겁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얼굴과 여권을 번갈아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말했죠. 5분쯤 지나자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로 보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태도가 군인처럼 정돈돼 있었죠.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개발본부장 이상균입니다. 악수하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었어요. 단순히 사무실에만 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먼 길 오셨습니다. 이상균이 말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그를 따라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야드가 펼쳐졌어요.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인부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여기서 뭘 만드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러 가지죠. 이상균이 답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그리고 특수선도요. 특수선이요. 군남 같은 거요. 이상균이 간단히 말했죠. 한국 해군 구축함도 우리가 만들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크마다 거대한 배들이 건조 중이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먼저 일반 야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균이 앞장섰습니다. 1시간 동안 조선소를 돌아봤어요. 용접 공장, 도장 시설, 엔진 조립자 모든 게 최신 설비였죠.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도 철저해 보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높아요.
감사합니다. 이상균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거든요. 그런데 특수선 시설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상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쪽은 제한 구역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보안 문제로 외부인 출입이 안 돼요. 미국 정부 인사인데도요. 죄송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상균이 단호하게 말했죠. 김민준도 거들었습니다. 군 관련 시설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캐묻다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제한 구역에 뭔가 있구나. 점심을 조선소 군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직원들로 가득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식사하고 있었죠. 여기서 몇 명이나 일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2만 명 정도요. 이상균이 답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5만 명은 돼요. 엄청난 규모네요. 한국 최대 조선소니까요. 이상균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 특이한 건물이 보였어요. 완전히 밀폐된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지붕까지 덮여 있었고 주변에 울타리가 3중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CIA 위성 사진에서 본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저건 뭡니까? 제가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특수 도크입니다. 이상균이 짧게 답했어요. 군남 건조용이죠. 왜 저렇게 밀폐했습니까? 보안 때문입니다. 이상균이 설명했죠. 군사 기밀이 있어서요. 가까이가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상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출입이 완전히 통제돼 있어요. 저는 그 건물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위성 사진보다 실제로 보니 더 인상적이었어요. 크기도 엄청났고 보안도 철저해 보였죠. 경비 초소가 여러 개 보였고 CCTV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나왔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였어요. 뭔가를 싣고 있었는데 천으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윤곽이 특이했습니다. 길쭉하고 원통형이었어요. 마치 잠수함 선체 같았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죠. 부품입니다. 이상균이 빠르게 답했어요. 선박용 부품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저 안에 뭔가 있구나. 밀러가 불가능하다던 그것이 말이죠. 오후 3시쯤 시찰이 끝났습니다. 차에 타고 조선소를 빠져나왔어요. 어떠셨습니까?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김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밀폐된 도크, 3중 보안, 군경비, 의심스러운 트럭 모든 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특수선 개발 시설 존재, 외부 접근, 완전 차단, 보안 수준 과도함, 의심 물품 운송 목격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밀러가 틀렸어요. 한국은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로라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내야 했죠. 오늘 조선소 방문 완료. 직접 증거는 없으나 강한 의심 정황 포착 밀폐 시설 확인 군사급 보안. 의심 물품 운송 목격 밀러 평가 재검토 필요 메시지를 보내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그 거대한 밀폐크 3중 울타리 트럭에 실린 원통형 물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노트북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로라였어요.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세요. 밀러와 회의 잡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방문 보고서 오늘 목격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시설 규모 보안 수준, 특수 도크 운송 차량 모든 디테일을 기록했죠. 마지막에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고도의 군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시설 규모와 보안 수준으로 볼 때 일반 군함 이상의 프로젝트로 추정 핵추진 잠수함 가능성 배제 불가 밀러의 기술적 평가 재검토 필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밀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죠. 0% 불가능 단순한 수학. 하지만 제가 오늘 본 건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실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외교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10시까지 준비해주세요. 외교부 청사는 서울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됐는데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죠. 외교부 미국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어제 울산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조선 기술이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국장이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보고 싶으신 게 더 있으십니까? 특수선 개발 현황이 궁금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제는 제한 구역이라 못 봤는데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쪽은 군사시설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개가 어려워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면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은 뭡니까? 국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다시 물었죠.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실제로 있습니까? 국장이 김민준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그건 국방사안이라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죠. 국방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한국 측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니 로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복귀하세요. 긴급 회의 있습니다. 밀러가 당신 보고서 보고 화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밀러는 자신의 평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밀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어요. 제가 이틀간 보고 느낀 것만으로 그의 확신을 깨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워싱턴에 도착한 것은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고 공항에서 곧장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로라, 밀러와 몇몇 참모들이 모여 있었고 밀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셨군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더군요. 밀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밀폐된 건물 하나를 보고 핵잠수함이라고 판단했어요.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정황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군사급 보안, 3중 울타리, 의심스러운 운송 차량까지요.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구축함도 만들어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정도는 과도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일반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밀러가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을 본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건물만 본 거예요? 로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마크 보고서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일본과 중국 정보와도 일치합니다. 밀러가 반박했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추측할 뿐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모른 척합니까? 철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겁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정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만들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밀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밀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라가 정리했습니다. 일단 추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위성 감시를 강화하고 한국 내 정보원도 활용합시다.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밀러가 먼저 나갔고 로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설득하기 힘들 거예요. 30년간 자기 판단이 틀린 적 없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틀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분명합니다. 한국은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로라가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밀러의 반응, 로라의 중재, 제 확신, 모든 걸 기록하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진전은 없었습니다. 밀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고수했고 백악관은 철회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었죠. 저는 매일 CIA 보고서를 확인했지만 새로운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로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세요. 그녀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와대에서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복도를 달려 지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모두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방금 발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청와대 브리핑룸이 보였고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으며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며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에 따라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방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